안녕하세요.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급금이 뭔지 아세요?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로는 현금으로 해서 돈은 지출을 했어요. 썼어요. 근데 거래 내용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분명하거나 아직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떤 경우 있을까요?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님이 가져간 돈 있죠. 그거를 보통 가지급금을 많이 잡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제 이 대표님이 가져가실 때는 가지급금을 잡아놓는데 끝나고 나서 영수증을 갖다 주신 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지급금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정이 안 됐어요. 그 지출액에 대해서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해요. 채권이 뭐죠, 여러분? 채무는 돈을 줘야 될 거, 채권은 받아야 될 거죠. 그래서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해요. 따라서 이 채권 계정은 일시적, 임시 채권이에요.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회계 처리 기준에는요, 이거를 그 매달 처리를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달 해서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매년 결산 기말이 언제죠? 결산 기말이 언제일까 여러분? 결산 기말은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까지는 그 내용을 명확히 조사해서 그게 뭔지 알아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정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정 과목, 뭐 사무용품이면 사무용품비, 복리후생비면 복리후생비, 뭐 이분이 이제 접대비를 쓰셨으면 접대비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세통람이라는 곳에서 조세통람이라는 곳이랍니다. 조세통람에서 내린 가지급금에 그 가지급금이란 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데 뭐 매경에서 나온 가지급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그 뜻이 있지만 저희 아파트에서는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 거래 내용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서 이게 뭔지 야리까리 할 때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반대 계정은 뭐가 있을 반대 계정이라기보다 어쨌든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여러분. 가수금 뭔지 모르겠는데 뭐 돈이 들어왔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돈을 썼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지금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일시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달 부과를 다 했어요. 다 하고 살펴봤는데 관리 손익이 난다거나 관리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관리 손실이 났어요. 비용을 썼는데 부과를 안 했어요.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보다 비용이 더 커요. 그럴 경우 이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급금. 아니면 통장은 다 맞아요. 통장은 다 맞는데 통장은 오케이 다 맞는데 우리가 실수로 뭐를 안 했을까요? 현금, 영수증, 우리 현금 쓴 거 있죠? 그거를 전표를 안 쓴 거예요. 나중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비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과를 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거를 가지급금으로 잡아놓은 거죠. 현금 대 가지급금. 가지급금, 급금 대 현금.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야지 이게 비용이 안 나가고 부과를 안 해도 되니까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시제로 구입을 했는데 현금이 부족해요. 원래는 현금을 15만원짜리 물건, 15,000원이라 그러겠다. 15,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000원은 있는데, 5,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시제가. 근데 이미 물건은 내 돈 앞에서 샀어요. 아이고, 내 돈 앞에서 샀어요. 그럴 경우, 이거는
그냥 시제로 사무용품비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밑에는 어떻게 쓸까요? 가지급금?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가지급금으로 현금, 그냥 가지급금으로 시제로 쓰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나죠? 이걸 제가 뒤에서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표회의 회의에 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되는 잡지출 혹은 예비비, 적립금에서 쓰는 예비비인데 미리 사서, 왜냐면 대표회의 의결도 안 받았는데 이거를 그 돈을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가계정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급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소장님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면 환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교육 뭐 복리후생비나 이런 걸로 안 잡고 교육비로 이런 걸로 안 잡고 이거를 가지급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가지급으로 떨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장충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장충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 해에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충하고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뭐가 일치해야 되죠? 예치금이 장충 예치금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지 않기 위해서 장충을 사용을 했는데 그냥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죠. 가지급. 이걸 어디서 일반 관리비 통장에서 꺼내 쓰고 가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냐면 원래는 장충에서 써야 되는데 가지급 그 장충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가지급이라는 계정을 쓴 거예요. 이거는 관리비 통장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왜 관리비 통장에서 찾았을까요, 여러분? 장충 통장이 적금이거나 예금이면 연도가 바뀌기 전에 찾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냥 관리비 통장에서 찾고 그 다음에 그냥 가지급금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원래는 그 장충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장충 계획이 없는 거를 쓴 거예요. 그 장충을 그러면은 조정해야 되죠? 조정을 못했어요. 조정을 못하고 나서 그냥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아예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예 여기다가는 기재를 안 한 거예요. 장충은 장충으로 쓰셔야 되고, 만약 쓰실 거면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정해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 3년에 한 번씩이면 입주자 대표 의결하시면 되고, 아니고 수시 조정 기간이면 입주자 대표 의결 받으시면 되고, 안 되면 입주자들한테 동의 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장충은 함부로 쓰시면 이거는 과태료고요. 또 이거 과태료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회계감사 한정도 이것 때문에 받는 경우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근데 한정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과태료는 나와요. 장충 함부로 쓰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래는 그 변호사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변호사 비용.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쓰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이게 관리규약에 있고 입주민한테 의결을 받고 이렇게 그 대표회의 의결 받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쓰신 거예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부과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 같은 거를 그냥 가지급으로 잡아 놓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죠,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쪼잔한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아까 장충 같은 경우는, 장충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달의 부과를 다 하고 살펴보니까 부과를 안 해서 가지급금으로 잡아놓은 분이 있어요. 이러고는 퇴사를 해버렸어요, 누가. 이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뭔지. 그러면은 이게 출금전표에서는 이게 뭐 사무용품비를 왜 써야 될 거죠? 사무용품비대 원래는 뭐 재예금이나 아니면은 현금 이렇게 원래는 써 있었겠죠. 이거를 이분이 부과를 안 해놓고 이걸 나중에 발견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여기 대신에 가지급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가지급금 대 재예금이나 현금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달에 이미 부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달에 만약에 이걸 써주면 어떻게 돼요? 관리 손익이 나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요 비용 계정 대 가지급금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가지금 이렇게 상계 처리되고 비용은 살아남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그 달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옳지는 않죠. 원래 부과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쓴 사람이 원래는 관리비를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전달에 쓴 거를 다음 달에 부과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꼼꼼히 처리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게 제일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좀 누락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통장은 누락이 거의 안 되거든요. 통장은 누락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걸 맞추잖아요, 잔액을. 근데 뭐가 누락이 되냐면 여러분 현금 있죠? 현금 쓴 거 그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을 한꺼번에 안 하니까 매일매일 안 하고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될 땐 이렇게 비닐 폴더 있죠? 비닐 폴더 이쪽에 열려 있는 여기 오픈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현금 이렇게 쓰고 제가 영수증 한 거를 다 여기다 모았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된 거 없도록 현금 출납전표를 적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안 된다면 잊어버리지라도 마세요. 비닐 폴더 안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격리의 킥!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세요. 그리고 현금 시제로 구매를 했는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충금전표에다가 비용 얼마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시제를 하면 뭐 사무용품비 뭐 10,000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시제가. 그럴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5,000원밖에 없는데 어떤 용감하신 분들은 그냥 사무용품비 10,000원을 써서 그 시제가 마이너스 5,000원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제가 마이너스 5,000원이 나오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사무용품비 5,000원이랑요. 가지급 5,000원. 현금으로 쓸 땐 이렇게 현금으로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지급금이란 비용이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에다가 차변에다가 사무용품비 5,000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지급 5,000원. 이쪽이 원래는 은행이나 현금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가지급금이라고 써준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지급 원래는 차변에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변에 먼저 왔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근데 그 달 안에 해결하면은 문제가 크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다 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입금전표를 써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했다 그러면 입금전표를 시제 몇만 원 입금 이렇게 써주시고요. 5,000원이겠죠, 사실은. 5,000원 입금 이렇게 해주시고 출금전표에 가지급금 얼마 5,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비용 대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잡아줬기 때문에 요거는 부과도 되겠죠. 요거 부과 되겠죠. 가능하죠. 부과 가능하죠. 가지급금 쓰고요. 환기시킬 때 가지급금 대 이쪽에 현금 안 보이죠? 현금은 여러분 아니면 뭐 은행에서 찾았으면 은행 뭐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이렇게 상계 처리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가지급금을 뭐 쓸 수는 있지만 그 대변에 먼저 가지급금을 쓰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격리돈이 실제로 입금됐다면 차입금이나 가수금 계정을 사용해서요. 그냥 그 입금전표에다가 격리 차입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차입금 5,000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금을 써주는 거예요. 출금 사무용품 5,000원 추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돈 입금됐을 때 입금 시 어떻게 할까요? 격리한테 송금해 주겠죠?
5천 원만큼 격리 송금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표회의에 원래 승인받고 지출해야 되는 잡지출은 예비비인데 미리 사서 가계정을 잡아놓는 경우예요. 여러분 이거 옳지는 않아요. 이거 옳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승인은 받았어요. 승인은 받았는데 대표회장님이 이거는 안 되죠. 원래 대표회의 승인을 받고 꼭 지출해야 되니까 잡지출이나 예비비. 근데 승인은 받았는데 이게 돈을 출금 전표를 찾아야 되잖아요. 돈을 은행 전표를 찾아야 되는데 은행 전표를 못 찾아서 급하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통장에 돈은 현금은 없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계정을 잡아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어쨌든 옳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조건 예비비라던가 잡지출은 무조건 동대표회의 의결 받으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쨌든 해결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지출 시 가지급금 대 재예금 이렇게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승인 받은 다음에 비용 혹은 예비비 혹은 잡지출 하시고 가지급금 해서 이렇게 상계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 내가 써놓죠. 대표회의 의결 후에 사용하세요. 대표회의 의결한 다음에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 감사 어디 감사죠? 회계 감사는 아니고 시감사 같은 거 나오면 이거 보는 경우 있거든요. 대표의 의결록이랑 우리 지출한 거 보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거 벌금이에요. 벌금 나와. 이거 벌금 나와요, 여러분. 과태료 나와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나와요. 이거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환급 받을 것을 예상하고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 가제급금 잡는 경우. 아까 우리 그냥 돈이 소장님이 교육을 받는데 이제 환급 될 거야. 근데 뭐 15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환급되고 10만 원은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교육비로 10만 원. 그다음에 가제급금으로 5만 원. 이렇게 쓰시죠? 그리고 여기는 재예금 이렇게 쓰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그래서 쓰십니다. 그러면 뭐 차감할 때는 돈 들어왔을 때 이제 환급됐을 때 그냥 여기 재예금 대 가지급금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쉽죠? 이거는 쉬운데 여러분 이거는요 실질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가지급금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비용 자체를 그냥 차감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비 15만 원, 재예금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재예금 대 차변의 교육비를 씁니다. 이렇게 교육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변에다가 교육비 마이너스 이렇게 쳐주기도 했어요. 근데 원칙은 대변에다가 교육비로 해서 비용을 차감해 주는 게 맞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쓰기 싫어가지고 왠지 차변에 비용 나오고 이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대변에 비용 나오면 싫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쓰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전에 장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장충을 관리비 통장에서 찾고 가지급금으로 쓰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관리비 통장.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나중에 실질적으로 장충 이거 해지했을 때 만기로 해지했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요거를 가지급을 장충 대 가지급으로 해주고 관리비 통장에 넣어줘야 되겠죠? 관리비 통장 대 장충 예치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방법은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적어드리지도 않은 거예요. 자, 가지급금 여러분 좀 어려우셨죠? 그래도 제가 설명해 드려서 조금은 쉬워지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뭐
안 쉬워지셨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그 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알림 설정 해 주세요. 그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저도 가서 자야겠네요,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